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KT의 데이터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학생분들이라든지 학교에서 데이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데이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거냐, 혹은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에 접목이 됐을 때 그게 영향이 있는지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KT 데이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 데이터 자산은 잘 아시는 것처럼 통신 서비스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우선은 무선 서비스, 모바일에서 나오는 수없이 많은 모바일 웹이라든지 앱 접속 로그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IPTV에서 내가 보는 것들, 은연중에 나한테 남는 관심사, 그다음에 행동 같은 것들이 남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도 이제 VOC라고 해가지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나면 내가 통신이 어디서 안 터져요, 무슨 것들이 있어요, 그런 데이터들이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통신사라든지 어떤 인프라 같은 회사에서 저런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가치 중립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저거를 그대로 만들어서 모니타이즈를 한다든지 그런 건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저희도 지금 저거를 그 자체로 모니타이제이션 한다기보다도 누군가 이걸 가지고 돈을 벌거나 정책을 만들거나 자기 사업을 좀 좋게 만드는데 좀 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 학생이나 교수님이거나 그렇다고 했었을 때, 회사에 취직하고 나면 빅데이터를 전공하셨으니 그러면 회사에 취직하고 나면 그런 질문을 받을 거예요. 야, 나는 제조사인데, 혹은 통신사인데, 혹은 유통서비스인데 당신이 빅데이터 전공을 하셨으면 내 빅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을 좀 좋게 할 수 있게끔 해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영업을 좋게 하거나 상품을 잘 만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플랫폼을 만들고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산에서 싸우고 이런 일들을 하세요. 근데 결론적으로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만약에 이런 어프로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뭘 하셔야 되냐면은, 그 데이터를 한번 모아서 AI 모델 만들어 가지고 그 모델처럼 비즈니스가 한 방에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진짜로 일이 일어나게 되려면 그 모델을 가지고 끈질기게 굉장히 매일매일 같이 루틴을 돌아야, 플로우를 만들어야 실제로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축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사,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두 가지 해서, 하나는 커스터머 유니버스, 하나는 지올로지컬 유니버스, 그래서 GU 두 가지 축으로 모으고 있고요. 그래서 커스터머 유니버스는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바일 비헤비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기본적인 데모그래피 이외에도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를 저희가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사람이 존재하면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떤 여가를 보내고 어떤 공간에 살고 있으며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잘 분석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마이크로 세그먼트로 나누는 작업을 했어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기본적으로 KT의 모바일 가입자들을 5만 명의 마이크로 세그먼트로 좀 나누는데, 거기다가 이름을 붙인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배달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이라면 배달 음식 쪽, 그다음에 명품을 좋아하고 명품 쇼핑을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카드 데이터랑 결합을 했을 때 뭔가 저런 징조가 보인다 그러면은 명품 패션 쪽. 그래서 한 5만 개의 세그먼트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이름을 붙여보자면 저런 식으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거를 갖다가 그냥 두는 거는 아니고, 만약에 다른 분들이 저거를 결합을 해서 뭔가 사업을 해보시겠다,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이제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통계 데이터를 저희가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것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구 DB라든지 사업장 DB 같은 것들도 우리나라에 몇 개의 사업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업장이 어떤 상권 안에 있으며 가구도 어떤 특성을 가지고, 구성원들의, 예를 들면 그 집에는 학생이 있는 집이다, 혹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집이다, 이런 정보까지도 저희가 좀 붙여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지국 데이터를 통해서 유동인구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유동인구를 가지고 사람들의 이동 패턴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동 패턴을 얻으면 저희가 생활인구라는 걸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생활인구가 왜 나왔냐면은
서울에서 사실은 직장인으로 사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들 중에 대부분은 대부분이 아니지만 어떤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사실은 그 집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시겠죠. 그래서 서울시가 좀 고민을 해보니까 분명히 서울시의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직장으로서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생활인구라는 저거를 만들고 싶었고, 저럴 때에는 사람들이 어디서 시간을 보내느냐,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보내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 것이냐, 이런 데이터를 좀 얻기 위해서 저희 KT와 같이 해서 생활인구라는 지표를 좀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저희가 좀 축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뭐 그 지유 데이터 같은 거는, 유도인구 데이터는 지자체의 정책을 만드는데 좀 세일즈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걸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해보시겠다, 어떤 사업적 협력을 해보시겠다, 그런 분들은 같이 좀 결합을 하는 좀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아마 여기 계신 데이터를 가지고 전공하신 분들은 다른 제조나 그런 데 가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KT가 그것도 좀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가지고 산업을 혁신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헬스케어가 됐건 제조가 됐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제가 경험상으로 그 뼈저리게 빅데이터를 한 10년 가까이 해오면서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은, 결과론적으로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서 모델이 나왔을 때 그 콜드 데이터 가지고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럴 거야, 뭐 앞선 발표에서도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뭐를 살 수도 있어,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데이터가 진짜 가치가 있어지려면 내가 서비스, 그 산업 혹은 그 서비스에 즉각 적용이 돼서 계속 사실 이터레이션을 돌아서 모델 자체가 변화가 꼭 돼야 됩니다. 콜드 데이터라는 만으로는 아무것도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데이터의 플로우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소개할 거는 마케팅 DX라고 그래가지고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을 돕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상품으로 KDIL, K에즈, K서베이, 어드레서블 TV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우선 K에즈라는 상품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KT가 마케팅 동의를 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문자 보냈을 받은 그 동의를 받은 고객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광고라고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반려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반려견에 대한 보험 상품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는 광고 서비스로 해서 마케팅 문자를 보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마도 KT 고객 중에 KDIL이라고 있고, SKT 고객은 TDIL이라고 있고, U+는 콕이라는 것이 있는데 클로즈드 커머스예요. 그래서 이게 문자 마케팅을 하는 건데, 사실은 물건을 판다는 거는 단순히 타겟팅만 돼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고, 물건이 얼마나 좋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물건의 사진이 얼마나 좋아야 되느냐, 후기가 또 얼마나 좋아야 되느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저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저희가 갖고 싶은 게 뭐였냐면, 내가 무슨 상품이 나왔을 때 그것을 사줄 고객이 누구냐, 내가 이런 상품 누구한테 뭘 알려야 될 때 이거에 반응할 고객이 누구냐를 알리는 모델을 저희는 C파인더라고 하고 커스터머 파인더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고객군들이 잡혔을 때, 그러면은 이 고객군들에게는 어떤 프로덕트를 주느냐, 어떤 프로덕트에 관심을 보일 것이냐, 그리고 프로덕트 라인들이 쭉 있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어진 고객군에 주어진 프로덕트가 있을 때 얼마나 관심이 있을 것이냐 하는 모델을 저희가 P파인더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를 저희가 그 기존에 모았었던 커스터머 유니버스에서 좀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바퀴 좀 플로우를 돌고 나면 저희 KT가 가지고 있는 고객군들에게, 이 고객군들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고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가는 통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런 프로덕트가 나온다면 구매하실 확률은 어느 정도 될 거야
가 되는 거고, 이 어떤 예를 들어서 마케팅을 하고 싶은 기업, 예를 들어서 어떤 금융기관이 됐을 때 그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내가 이거를 어떤 고객한테 알릴까, 그리고 그 고객한테 알려서 로아스가 얼마나 나올까를 볼 때 그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C파인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딜도 그래서 반응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 온라인 기업들은 사실은 그 영업하고 물건을 판매하고 피드백을 받는 게 전부 다 온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축적하기 쉬워요. 근데 아쉽게도 통신 사업, 통신 상품, 모바일 폰, 인터넷이라는 게 사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꽤 많기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완전히 전로는 가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족적을 모으는 일은 시작 단계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드레서블 TV라는 거는 IPTV에서 그 광고를 송출한 다음에 뭘 하냐면은 저희가 어떤 거를 드냐면은 광고를 보고 그 모바일에서 검색을 해보시거나 그런 피드백을 갖다 광고주한테 전달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수입 차량이다. 그래서 수입 차량 광고를 보고 그 다음에 모바일 비해가 어떻게 됐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같이 묶어가서 모바일 비해가 이런 것이 낫다라고 해서 그런 작업을 좀 전달해 드리면은 광고주로 하여금 기존과는 좀 다른 광고를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RCS, 여러분들 저기 삼성폰에서만 이제 되는 리치 커뮤니케이션 툴인데 이제 카드 뉴스처럼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좀 새로운 광고 매체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유동인구 데이터 가지고도 이거는 아직은 B2B에서 쓰시는 경우는 많이 없으세요. 뭐 해수부에서 어느 해수욕장이 빨간불이다, 사람이 많아요, 초록불이든 해수욕장으로 가세요, 이런 걸 한다든지, 지자체에서 생활인구 데이터를 모아서 정책을 펼친다든지 그럴 때 이미 유동인구 데이터는 많이 쓰고 계시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B2B로 옮긴다면 프랜차이즈 출점을 어떻게 할 건지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골프장 마케팅도 실제로 골프장으로 이동하는 순간에 보험을 오퍼링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출시했던 상품 중에 하나가, 이거는 무료 상품인데 내가 상권을 딱 찍으면 잘 나가게라고 해서 그 근처에 다니는 사람들의 데모그래피 특성, 그다음에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의 배달, 그러니까 내 이 장소에 그 매장을 낸다면 주로 이곳에서 배달을 시켜 먹는 배후지, 저희가 배후지라고 하는데 아파트 몇 단지 몇 단지가 있고 이런 걸 알려드리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저희도 데이터도 계속 축적해 나가는 작업을 해 나가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KT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그냥 KT만 잘 써가지고 할 생각은 없고, 이런 비즈니스를 엮어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즉 저희는 어디까지나 다른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잘 모았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문을 두드려 주시면 새로운 서비스를 같이 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